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된다. 우리의 적들은 세계적인 질서, 규범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만 NPT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 미국은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맹방입니다. 혈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미국이 약속한 바에 있는 무슨 핵우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비라고 하는 이 전 부차관보가 트럼프 행정부가 있었던 2017에서 2021년까지 있을 때, 이때 2018년도에 강경한 대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하는 이 국방전략문서 NDS의 기한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미국에서도 전망하기를 지난번에 그 리처드 그레너 전 주 독일 대사와 함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제2기 행정부를 이끌게 되면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국가안보보좌관에 참여할 수 있는 2명 가운데 1명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비교적 중차대하다고 하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는요, 지금 외교부는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해서 UN 대표부도 있고 또 워싱턴에도 외교부에 지금 거점이 나가 있죠. 그런데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다리 걸치기를 외교부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피가 터지고 골이 빠개지더라도 국정원이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나서야 될까요? 우선 뉴욕에 트럼프 타워도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플로리다 마라라고도 가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뉴욕주에서 트럼프를 여러 가지 죄목을 지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직접 만나서 모종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뉴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뉴욕에서는 트럼프를 안내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인맥들이 있고 또 상하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관계, 소셜 네트워크를 파고 들어가서 반드시 이 나라의 국가 이익에 바람직한 관계를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은 대단히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굉장히 큰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나라와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눌 때 중요한 가치, 자유, 이 프리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미국의 안보, 전략,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만은 중동만큼이나 중요한 지역이 바로 중국과 아시아 지역입니다. 즉 동북아시아 또 동진아해, 남진아해 등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 몹시도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함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대단히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도 많은 척수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고 또 미국은 퇴역시키는 함선들에 비해서 다시금 생산해서 그 퇴역한 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수효나 그 새로운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쇠락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 해군의 이 군함 수급을 관장하고 있는 총책임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또 거제도 지역,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수곳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함선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의 해군력을 능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함 척수, 이것이 곧 미국이 중국보다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함선 척수 역량 면에서 지금 중국에게
뒤처질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있는 한 그 점은 미국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한 척씩 내지는 3척까지 이지스 함 정도는 척척 찍어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배의 외부 구조라든지 구체적인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 담당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컴퓨터라이즈드 되어 있는 이지스 펑션, 이지스의 기능 역할들은 미국이 와서 서로 협조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지스함도 그냥 공장에서 블록 찍듯이 찍어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무엇보다도 한국에게 그들이 지금까지는 극비라고 할 수 있는 기술로 하고 있던 그 함정 건조 기술 또는 항공모함 건조 기술, 핵 연료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불갑을 대한민국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별도의 얼터너티브, 별다른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국은 하루속히 뭘 해야 되겠다? 바로 한국과 협조해서 미국이 필요한 군함, 잠수함, 전투함 혹은 항공모함까지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선박 건조 회사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족분을 보충해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께 이번에 모종의 역전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국과 함께 미국의 협조와 협력하에 핵무기, 핵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운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4월 10일 날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바로 보였던 반응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야, 한국 너희들 있잖아.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네들 참 믿기가 어렵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시그널을 주가라든지 환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뭘 보여줬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뭐 민주를 외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성향이 한 60%는 좌익으로 가 있다는 것을 미국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미국은 과거 면식도 없던 대한민국을 구조하기 위해서 1950년도에는 그들의 아들, 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돈을 보내서 한국을 구조하는 데 힘을 써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난 74년 전과는 매우 국제 정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최초로 냉전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사상전쟁, 즉 이데올로기 전쟁이 한반도에서 남북한을 대출한 상태에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때하고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적지 않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자들은 또 혹 언론에서는 우리에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핵무기를 우리 스스로 갖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혈맹인 미국에게 한치도 의혹의 눈길을 갖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자, 미국은요.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방국들 또 동맹국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아주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상대편이 나를 배신하고 딴 생각을 품을 때는요. 여지없이 그 상대편, 즉 어제의 친구였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버려버리면서 머리 가죽을 벗겨주기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심각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린치핀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한국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왜? 1941년 12월에 일본은 하와이에 있던 진주만 기지를 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발생시켰습니다. 물론 일본이 미국이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험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결코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가 당시 일본의 GHC라는 소위 말해 GHQ죠. 일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 역할을 만들어 놓고 일본을 통치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요. 바로 일본, 너네들은 일정 수준 이상 커서 미국한테 맞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해서 만들어졌던 게 일본에서의 노조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 내부에 노조란 것을 심은 것은요. 일본의 노동자들이 뭐 자각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갖다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 일본 기업이나 일본의 정치인들, 일본의 군부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미국 사람들 어찌 보면 대단히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면요. 대만 문제가 날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인근에서도요. 지금 뭡니까 공중에서 중공 공군이 우리나라의 그 카디즈 지역을 갖다가 침범해 들어오기도 하고요. 러시아 비행기 전투기들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대만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부근 해상에서 미국이 군사적인 우위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미국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 그것도 역시 불확실한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경제 제재도 별반 큰 소득이 없었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를 지속해왔지만 비핵화에도 실패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역시 대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그 많고 많은 인민해방군, 즉 인산 이내의 사람, 머리 숫자로 쳐들어오는 그런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물리쳐야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전력이 있는지가 미국으로서도 지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만약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만약 미국의 역량이 패퇴한다, 진다,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진다, 이렇게 되면요.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북한도 더 나은 위치를 점유해서 다른 자유민주 진영을 침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끊임없는 국방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끊임없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보다 우선시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의 순위는 중국을 먼저 두고 그 다음이 한국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엇이냐, 중국을 막아야 되고 중국을 물리쳐야만 한국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큰 전략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의 대태평양 진출을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을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의 이 성격이나 기능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쉽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대만과 중국 대륙의 인민해방군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승리를 하고 대만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럼 그 다음 누가 됩니까? 일본입니까? 한국이 되겠죠. 자, 한국을 중국에서 눈독 들이는 건요, 한국에는 바로 저 두만강
과거 UNDP에서도 많은 개발을 했었습니다마는 함경도 지역에 있는 청진, 함흥, 그리고 원산 이런 곳이 중국이 탐내는 천혜의 항구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청진, 함흥, 흥남, 원산 이런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 동해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도가 있고 북해도 및 캄차카 반도에서 내려오는 북방 5개 섬인가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중국은 편안하게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근본적인 야욕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늘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군들의 역할은 무엇이 됩니까? 이들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대중국 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이 오판을 해서 먼저 한반도를 선제 공격한다든지 대만을 선제 공격할 경우 바로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무덤을 파는 바로 직행, 급행 노선이 될 텐데요.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이런 그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면서도 동시에 북중 연합이 바로 한반도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합동 공격할 것에 대한 대비 또한 주한미군이 갖춰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75년도에 남부 베트남, 자유 베트남이 월맹 공산당에 의해서 격침되고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바탕에 줄이 쳐져 있던 베트남 국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빨간색 별이 박힌 베트남 국기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재래식 전력이든 핵 무력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한반도를 철벽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즉 대만이 유사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이 대만을 꼭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한반도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 전체를 침몰하지 않는 불침 항모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백령도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어청도, 그 다음에 덕적도 일대, 그리고 우리 영종도를 지나서 영흥도 밑으로 해서 가거도 혹은 흑산도 이런 곳을 모두 개발해서 해군, 해병, 공군이 동시에 주둔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미군과 합동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근무 시스템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주된 베이스 캠프로는 제주도에 미군의 제7함대와 공군을 제주도에 옮기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인계철선이다 뭐다 하고 또 MD다 해서 미군이 이 한반도를 지켜준 것에 많이 의존들 해왔는데요. 우리는 이제 미군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적 핵무장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 울진인가요? 거기에 있는 우리 월성 그 원자로를 보면 전부 다 중수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그 푸르스름하게 그 수조의 그 사용 후 폐연료봉 즉 플루토늄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만 하더라도요. 보통 우리가 한두 달, 길어봤자 두세 달 내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현무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에 장착만 하게 되면 바로 핵무기, 핵미사일로 전격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국제정세를 바라봤을 때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중국은 정말 무방비 상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하루가 다르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취약한 해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즉 동풍 20, 동풍 21 뭐냐입니까? 항공모함을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위해 요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는 부단하게 핵무기를 현대화, 개량화 시켜왔다는 점, 그리고 북한은 이란과 함께 아주 절묘하게 협조를 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같이 개발, 발전시켜 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은 세계적인 질서, 규범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만 이런 규약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뭐 NPT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나 지금 특히 중국은 너무나도 많은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처진 언밸런스 되어 있는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한국은 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사용하기 위한 방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핵무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안전고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인류의 생명은 끝이 나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핵 협의 그룹, 소위 말해서 NCG,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안보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이 콜비 전 부차관보의 얘기는요, 지금 워싱턴 선언이라고 해서 한미 간에 이것이 지금 발표가 되었지만 한국 측에게 해구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개의 도시들, 그리고 300만 명 이상 되는 미국 사람들에게 북한의 보복적인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 중에, 미국 국민들 중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한다면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목숨보다 미군 장병 한 명의 목숨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핵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한국 측이 핵 사용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결국 북한이라는 측도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미국에게 핵 보복전을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한 핵 공유라는 것은 미국인 다수가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해구산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은 동맹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동맹도 어디까지나 서로 간에 이익이 있을 때나 동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맹이 되는 것은요, 딴 게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그쪽 국가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안 만들어줘요. 그런 만한 독점적인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너네들 우리하고 동맹 관계니까 무조건 우리 도와라. 이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세상의 어느 바보가 그것을 현실 속에서 그래, 너네랑 우리랑 동맹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들어가서 너희들 도와줄게, 이럴 만한 동맹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중시하겠지만 미국 역시 미국 자체의 이익을 먼저 중요시합니다. 이런 동맹관계, 혈맹관계를 낭만적인 관계로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고, 바로 그와 같은 것은 커다란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우쳐야 하겠습니다.